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여의도 곳곳에 벚꽃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예쁜데 지금 황사가 너무 심해서 벚꽃 구경은 잠시 참으셔야겠습니다. 황사가 거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야겠네요. 어제 우리 시장은 3월의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3월을 복귀해 보면 막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런 좋은 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단독 콘서트라고 할 만큼 반도체가 시장 분위기를 강력하게 위쪽으로 이끌었는데요. 4월은 어떻게 될까요? 4월의 주인공 오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활짝 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어드바이저 김도형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잠깐 화면 돌아갈 때 마이크 꺼져 있을 때 네. 분위기가 좀 살벌했어요. 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복장을 편하게 하실 때는 제가 정장을 입고 그래서 저한테 편하게 한번 입고 와라. 그래서 편하게 입고 왔는데 심지어 넥타이를 하셨고 예. 맞네요. 풀 메이크업을 하시네요, 오늘. 평소에 운동화 신으시는데 오늘 구두까지 신으셨어요. 맞네요. 예, 지난번에 정말 제가 엇박자란 이런 거구나. 세상에. 잘 안 맞네요. 예, 요건 혼자 먹게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네. 흰 의상이 굉장히 돋보이시는 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니트입니다. 티셔츠 아닙니다. 예, 예의를 갖춰서 네. 편한 복장으로 맞춰 오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안 편한 복장으로 네. 입은 걸로 안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의상도 잘 어울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형님이시잖아요. 네. 요즘 분위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괴리감이 크게 나타난 그런 2주? 한 3월 중순부터 어저께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4개의 종목만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를 맞추고 있는 국내 반도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장이었고 이제 PC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8% 상승하면서 예상치 컨센서스 부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1분기는 마감을 했고 이제 2분기에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다음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상승 그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먼저 선반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4월 2분기에도 반도체 비중 60% 이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8만 원을 돌파한 이후 82,500원, 종가 기준으로는 82,40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8만 원 돌파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BM의 진출, HBM3E, 12H는 12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HBM4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적인 혁명 구간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HBM4부터는 CXL과의 접합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메모리 시장에 대한 폭증, 기술 폭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8만 원에 대한 돌파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테마 이쪽의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제 재고 감소와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한 8만 원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HBM의 실적이 꼽히는 그 구간에서는 9만 원을 넘어 10만 원에 대한 트라이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성장 흐름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할 것 없이 AI 산업, 오픈 AI가 추가적으로 130조 원에 대한 투자를 밝히면서 이쪽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확대에 조금 베팅을 더욱더 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숫자로 어떻게 꼽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는 3조에서 4조 정도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5조 넘는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HBM이 그 실적을 더욱더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레거시와 HBM 믹스 개선을 통해서 실적 개선 그 선두 주자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겠죠. 따라서 관련 종목 안에 있는 것들 AI 가속기, AI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 대부분에 대한 물량은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 4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C 본더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라우터 관련된 이수페타시스까지 전체 4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력, 시장을 이끄는 힘 기대감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주로는 지금 2개를 꼽아드렸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후에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흐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AI 산업의 확대가 이쪽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이슈까지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변압기 테마가 아니라 AI 산업 테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으로 조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봄이죠. 여의도 이제 국회의사당 뒤쪽은 벚꽃이 거의 다 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 머니투데이 방송국 근처에는 벚꽃이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봄에는 이제 피부 관리와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따라서 화장품과 에스테틱 비중 10%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소비 확대를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니즈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이 나타나면서 면세점에 가보면 화장품들이 줄기차게 입고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최악의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 화장의 계절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의 계절이고 약간 이제 설레는 그런 계절인 봄이라고 하는 그 시즌과 면세 시장에 대한 확대가 조금 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점에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에스테틱 부분, 레이저 에스테틱,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들이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 안에서 비올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고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APR이라고 하는 회사를 저는 관심주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 에스테틱 부분에서는 비올과 원텍 같은 흐름의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되고 원텍 같은 경우는 다음 중국 승인을 대기 중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점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형이 같기 때문에 아우도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인 적자를 통해서 중국 광저우 공장을 BOE에게 넘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뭐 증착 장비라든지 아니면 애플량 매출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그 혼조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AI 산업, AI 가속기에 대한 확대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AR, VR, XR 어떻게 공간 컴퓨팅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점이죠. 메타의 이제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보급형으로 중국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전체 시장에 아직은 미약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온디바이스 안에서 새로운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선익 시스템이 조금 중요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선익 시스템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증착 장비 관련 이슈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만들고 있었던 제작했던 증착 장비는 LG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BOE로 바뀌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번에 준공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최종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제 사인하고 공시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상승 이후의 눌림 구간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점 돌파 기대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봄나들이 가야 되는가? 그래서 화장품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화장은 늘 해야 되는데 사실. 아, 그런가요? 예.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피부 관리는 세수를 잘 합니다. 그건 있어요. 황사 때문에 그 피부가 좀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세안제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 샴푸나 이런 것들이 더 팔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에스테틱이라는 체크 포인트고 반도체를 60%로 비중을 두신 거면 4월에도 반도체 랠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네. 아유, 예. 의상 탐나네요. 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의상이네요.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예. 근데 똑같이 반도체를 첫 번째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파이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돈 되는 그 섹터 그 자체가 사실 과거에는 조선이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건설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제 HBM을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말로 고부가가치 사업은 프로세서인데 HBM 하니까 HBM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만든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그냥 아주 빠른 메모리 칩입니다. 이게 그냥 수요가 기존에는 제로였는데 이제 이게 정말 몇십만 대, 몇백만 개씩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테슬라라고 하는 H100,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천만 원 또는 비싸게 암거래 시장에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크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다크웹. 그래요? 예, 다크웹이라고 일반적인 지하 세계 웹인데. 그래요? 그게 다크 웹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참 어찌 본다면 주식을 하는 것보다 H100을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해가지고 파는 게 거의 뭐 100%가 넘는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데 못 구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AI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을 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왜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면 사실상 AI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방산이 되겠죠.
근데 방산 쪽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사람과 사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민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까지도 AI가 맡게 되는데, 그 백단에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프로세서가 열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 처리된 그 데이터를 일반적인 저장 장치로 옮기는 데 필요한 중간에 일종의 버퍼, 캐시 역할을 하는 게 HBM이고, 이 HBM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DR1, 2, 3, 4, 5, 지금 현재 5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보다 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을 들어도 어차피 반도체라는 것은 원가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윤폭이 기존의 D램보다 HBM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활을 걸고 그나마 프로세서를 만들지 못하니까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아니면은 지금 현재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HBM 만드는 거고, 그 외에 인텔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프로세서 우리도 만들겠다.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우리도 한 1,000조 원 정도만 펀딩해주면 우리도 프로세서 그래도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한번 펀딩해줘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수율 문제입니다. 자, 마이크론은 현재 수율이 5%, 즉 100개 중에 5개만 정상 제품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5개도 아니죠. 5개 맞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100개 중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정상 제품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소문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수율이 7,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삼성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지만은 계약은 하이닉스와 하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내년도 물량까지 지금 현재 공급 계약을 다 맺어놓은 상황이라고 얼마 전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수율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이 수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 중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이 생산해가지고 수율은 낮더라도 정상 제품을 많이 뽑아내는 방법, 또는 제조 단계에서 수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법. 근데 전자와 후자를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쉽습니다. 후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많은 HBM을 생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100개, 1000개 생산을 해가지고 수율이 1%랄지라도 정상 제품을 많이 뽑아내서 그것을 공급하겠다라는 전략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HBM 관련돼 가지고 뭐 수율 관련된 검침 장비가 아니라 제조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TSMC 또는 마이크론의 장비 공급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일단 이러한 추세는 하이닉스 주도하에 최소 엔비디아가 사실상 프로세서 시장을 지배하는 게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상으로는. 그리고 2년 내에는 그 어떠한 기업도 넘어설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상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엔비디아가 가만히 서 있지는 않겠죠. 다른 누군가가 추격을 한다면 더 앞서갈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중에 하이닉스는 사실상 HBM 시장에 있어서 과독점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고, 조금은 답답하고 지루하시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당분간 유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중은 앞서 김도영 어드바이저님보다 낮지만 35%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35%면 높은 거죠, 사실. 네, 저분이 너무 높은 거죠. 반도영님은 이 반도체 지금 오리. 저분은 거의 몰빵을 치라는 건데. 좋습니다. 네, 예. 일단은 다양한 의견들.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잠깐 부흥하는 듯 하다가 지금 또 시들시들해졌는데요.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앞서 AI와도 이제 연관 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올해 연말 들어가면서부터 4분기쯤부터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사실 어떤 신제품, 신기술이 나왔을 때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런 제품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속도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 휴게소에서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보실 것이고, 또 관광지 가시면 호텔이나 병원이나 관광지 유명 식당 가시면 서빙해주는 서빙봇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백단에서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또는
군사 장비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로 고스트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방산 기술이 접목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늘 적자였던 로봇 기업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전년도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시장에서도 이제 옥석 가르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즉 기계라고 하면 무조건 다 로봇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알아서 스스로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답을 찾아가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까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될 게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로봇을 많이 보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이후서부터는 법 개정과 함께 우리가 쿠 어디 아니면 SS 어디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직접 배달해 주시지만 이제 로봇이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어떤 시대도 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스피 2,700포인트를 안착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사실상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거나 조금 밀린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어찌 본다면 해지해 볼 수 있는 섹터로서는 로봇과 자동차 같이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 비중은 30%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주입니다. 자, 수급주 한다라면 사실상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이 세 개의 메이저가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런 어떤 양상이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종목은 보유를 해서는 안 되거나 진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특히 프로그램이 시세가 당일 10% 이상 발생하는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종목이 있다라면 그 종목은 추세까지도 바꿀 정도로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비추세이거나 하락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45% 빠졌다, 싸다, 싸 보인다 해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그러한 종목에서 개인이 매도로 전환하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한다라면 그때가 바닥 신호다 또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비중은 25%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그 중에서 AI 반도체에 붙는 D램이죠. HBM 35%, 로봇 30%, 수급주 25%입니다. 수급주는 워낙 이제 개별 특징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마지막에 준비해 주신 종목이 이 안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측도 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 전략 받아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와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 문자 지금도 주셔도 됩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기아하고요. 기아, 예, 매수가하고 비중. 네, 매수가는 85,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8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올해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작년에요. 아, 오래 기다리셨군요. 네네. 기다리셔서 수익, 일단은 괜찮은 수익인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13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좀 네.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디까지 목표가를 봐야 할 것인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네. 어드바이저와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떻게 수익이라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은 좋아지는데 올라갔다 빠지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기아라고 하는 게 13만 원을 찍고 나서 지금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고민이 크셔서 전환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는 8만 5천 원에 기아를 다 모이셔서 이때까지 끌고 오신 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기아 그리고 현대차 이 두 회사 완성차 회사의 밸류는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량 이 세 상품을 굉장히 믹스 개선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분기는 기아가 한 24만 5천 대 정도의 그 매출, 그 판매를 달성을 하면서 이 4분기와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월 달에 영업일수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이슈,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가 차익 실현 매물, 특히 이제 투신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60선까지에 대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적으로 지금 2조 6천억 정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은 PBR 기준으로 한 1.12배 정도, 1.16배 정도 어떻게 보면은 적정 수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지금 기아의 가장 큰 성장 원동력은 EV9 이 상품이 이 차량이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포장이 잘 돼서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한두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20선이 1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회를 하려고 하는데 20선에 대한 맞닿는 언저리 그 구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20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목표 가격은 1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잘 챙기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좀 전에 채팅창에서 어깨뿔 그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나인원 의원 지금 네. 어깨에 뿔이 계십니다. 보이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제가 내리겠습니다. 아하. 네네. 예, 오늘 방송 아주 유쾌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꿀팁, 재밌는 스토리도 풀어주시네요. 네, 두 분 다 멋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어깨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생겨서, 네, 저희 이제 주름이, 오프닝을 네. 했어요. 다시 넣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요거 어깨 뿔 양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장난으로 방송 전에 이렇게 일부러 세우셨대요. 네. 장난기가 좀 있으세요. 예, 네. 장난기, 엄근진인데 네. 은근히 또 정 많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행복한 스튜디오 분위기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진행합니다. 전화 이어서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고려아연 고려아연,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고요. 예. 54만 3,600원에. 54만 3,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작년, 작년 날출 겨울 때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날 따뜻할 때 하셨어요? 예, 기억이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셔가지고, 예. 아주 오랫동안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라서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나인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려아연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아마 시장이 지금 2,700포인트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아쉽긴 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를 하셔라. 근데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당시에는 이걸로 네. 약간 이제 이익을 보고 그러다 갑자기 뚝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막 그냥 바닥을 치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 못 팔아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쯤이 상승장이었던 것 같고요. 상승장에서 네, 수익을 좀 내셨고 또 그 기억 때문에 계속 사고 팔고 하시다가 이제 하락장으로 한 2, 3년 전부터 사실상의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는 하락 움직임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폭입니다.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폭인데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상승하고 더 이상 뭐 갈 거 없을까 할 때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수급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그 로직이 있습니다. 그런 수급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하루에 0.5%, 어떤 날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고 뭐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일단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매우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회사가 쓰러질 것 같다가 어떤 테마에 섞여서 영업이익이 빡 터져가지고 뭐 테마 대장 주건 아니면 주도 주건 이런 뭐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아연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가 주방기구에도 아연 도금된 거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일반 금속에서도 아연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그 경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납 같은 경우도 뭐 수요가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납도 늘 일정량의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등락 움직임에 따라서 가끔 고려안이 반응하는 때도 있긴 하지만 정말 코로나 때처럼 안정자산으로서 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을 때 외에는 보통 이제 개별주들이 이제 급등락 움직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종목 조금 아쉽지만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 내가 정말 이 종목 손절이라든지 뭔가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에서 그 손실을 메꾸고 싶다 하신다라면 하방으로 43만 원을 못 지켜준다.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셔도 될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좀 버티시는 쪽으로 보유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지라인 43만 원 잡아드립니다. 그 근처에 와서 또 고민되면 연락 주시고 이왕이면 잘 버티셔서 수익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아연까지 전화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먼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볼 텐데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 4%, 5% 가까이 올랐지만 12,670원에 종가를 썼습니다. 손실폭이 좀 있는데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회사 자율주행인가요? 그렇죠. 자율주행인데 회사명이 좀 멋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간 종목 중 하나인데 멋있어서 매수도 해요?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네. 무슨 정보 들어간 거 다 샀었습니다. 정보 들어가서 샀다고요? 예, 닷컴 때. 닷컴 때. 네. 그때 닷컴 비슷한 이름이면은 사명도 사업 바꿨죠. 그때는. 연관이 없어도. 예, 그때는 뭐 너무 옛날 얘기 2000년대. 요즘도 요즘도 그래요? 그렇군요. 예. 차량용 레이더 관련된 종목인데 4D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FSD 관련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오면서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000원. 근데 지금 현재는 12,670원 정도 규모면은 낙폭은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버행 물량은 거의 다 소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차량용 레이더 관련되는 탑재 개수는 3개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개당 단가가 17에서 18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는 이제 그 풀로 매출에 대한 것을 책정을 좀 하게 되면은 한 6천억 이상에 대한 매출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차트적으로는 60선을 돌파하는 그 구간까지는 조금 더 홀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에 대한 니즈가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레이더 관련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이 기술은 드론 관련된 이슈에서도 추가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행 물량 이슈 끝났고 이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0선 돌파하고 이제 매수 단가 언저리 16,000원까지에 대한 목표 가격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6,000원 가기를 힘내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먼저 봤고요. 다음 문자 OCI 갑니다. 154,000원에 4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하시는데 와 손실폭이 정말 큰데요. 나인원 네. 위원님 도와주세요. 일단 비중도 크실 거고요. 아마 4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억 단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시는데 예. 뭐 OCI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일단 이 종목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일단은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뭐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마 손실 금액 때문에 손절 못 하실 거고 추가 매수는 지금 고려해가지고 아마 하시더라도 손실 금액이 더 커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 손실률은 작아지겠지만은 평단가도 낮아지겠지만 손실 금액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확 커질 수가 있어요. 일단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사업 부분들의 어떤 약진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는 있지만 그거는 3년 전, 4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중국이 과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국가들이 국내산 폴리실리콘 또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단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월등히 품질도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OCI와 관련돼 가지고 뭐 반도체와 억지로 엮어서 웨이퍼 쪽에 폴리실리콘이 들어가니까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또 소설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거면 진작에 좋아졌겠죠. 지금 현 구간 내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유효 자금 있으시면 다른 종목에 좀 수익 내시면서 수익 나신 만큼 이 종목을 좀 덜어내시고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소재 이야기는 사실 이제 OCI 홀딩스 만들면서 네. OCI 측에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소설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재료가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이제 매출 예, 예. 비중이나 이런 걸 네, 따져보면은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완전히 반도체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예, 예. 과도하게 해석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 네.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OCI 먼저 받고 여기까지 상담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이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손실 보고 계신데 그러면 그 손실을 어떻게 만회하는 것인가 새로운 종목으로 고민을 들어갈 텐데요. 새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AS 들어갑니다. 자, 필옵틱스 최고가 기준 상승률 71%입니다. 매수 가능 구간이 2월 26일이었고요. 단기간의 시세가 굉장히 좋네요. 네. 필옵틱스가 어떻게 보면은 유리기판에서 TGV, 떼제베라고 불리우는 거 어떻게 그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양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열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10,000원대 극초반에서부터 진행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 20,000원 돌파한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전일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잘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장대 음봉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주에 유리기판 관련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정까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다른 그 저녁 방송에서는 필옵틱스를
저번 주 수요일 날 AS를 해드리면서 그때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맥점을 좀 잡아드렸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그리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필옵틱스 관련된 AS 좀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스티도 해주셔야죠. 예스티. 이것도 반도체고. 그렇죠. 이야, 반도체 안에서도 후발주자로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미리 잡아주셨네요. 예스티 같은 경우도 12월 11일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가 있느냐 보면은 수성 어닐링 기계 그 기술에 대해서는 예스티와 HPSP 이 둘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누가 좋다가 아니라 둘 다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강한 상승 이후 눌리는 것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추가적인 성장 그리고 상승 3만 원 돌파 컨빅션 바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 좋습니다. 저 위원님, 그 현대로템 있잖아요. 네. 그게 지난주 시세가 굉장히 좋았고 어제 하루만 한 7%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위로 갈 수 있을까 네. 고민입니다. 일단 앞서 제가 이제 수급주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네. 많이 하락한 종목이 개인이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면 그 종목은 우리가 무조건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어제 현대로템이 그렇습니다. 자, 잠시 차트를 좀 본다면 어제 개인들이 대략적으로 170만 주 정도의 매도를 보여줬고요. 기간은 28만 주, 29만 주 가까이 그리고 외국인은 1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수급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프로그램 수급, 메인 수급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 친구들이 주식을 어쨌든 간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올려야 되겠죠. 예, 그 끌어올리는 게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서 물량을 정리하는 것인지 또는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붙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증권사 HTS의 뭐 시간대별 해가지고 잠정 집계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프로그램 수급이 장 시작한 지 30분 내에 매수세가 얼마만큼 쌓이는지 그것이 최소 100만 주 이상인지 이하인지 또는 매도세로 전환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즉 장시작한 지 30분 만에 100만 주 이상 매수해줬다. 끌고 가시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수급상에 바뀌었다라면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설레게. 네, 수급주의 힘이 이렇게 한번 네. 분출을 하면 응축돼서 확 이렇게 쏩니다. 현대로템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로봇에 주목을 하셨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주셨습니다. 네. 이거 한번 점검 갈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모아가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만 5천 원. 이 가격대를 밀리면은 어쨌든 회복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당일 종가가 18만 5천 원 이하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2, 3일 내에 또 회복을 해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보유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지루하다, 언제 가는 거냐 이러신 생각도 있겠는데 글쎄요, 뭐 사명 변경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중요한 것은 주요 임원의 삼성맨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좋은 소식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자, 두산 로보틱스 네, 바로 이어서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종목은 하방으로 8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고 8만 5천 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규 매수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섹터 얼마 전 엔젤 로보틱스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나 혼자만 잘났어 이렇게 하면 정말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지만 동반 어떤 섹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내려앉은 엔젤 로보틱스 매수의 온기 확산 로봇주를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 받아갈 텐데 아하 여전히 반도체 예 심택이요. 네. 기판도 반도체의 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기가 AI 서버의 FCBGA 쪽에 힘을 실겠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안에서 FCBGA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여기에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죠. 어떻게 본다면 심택이 삼성전기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메모리 이제 레거시에 대한 변화도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붐업을 보여주고 수 있고, 그래서 실적을 통해서 2024년 어떻게 보면은 상저 하고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AI 서버는 지속적으로 확대, 글로벌적으로 3, 4일에 한 개씩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FCBGA의 확대는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60선 돌파 이후에 또 다른 전략을 통해서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계좌를 크게 회복시키고 계좌에 대한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기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 장비도 있고 소재, 부품,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소재인가요? 굳이 따지면 세미캠? 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소재, 예. 네, 소재 어쨌든 액체니까. 예, 그럼 소재죠. 네. 동진 세미캠입니다. 네, 네, 제가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진 예. 세미캠이고요. 동진 세미캠은 한때 이제 한일 간의 무역 전쟁 또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에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걸 사용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를 만들고 또 반도체를 소위 이제 그 레이저 또는 어떤 나노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판에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온 불순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위 세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44,000원이고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아주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소재 쪽도 요즘 아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가격 전략 정말 중요하니까요.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보유자와 보는 자 수익의 차이는 여기서 난다. 네. 예, 흥미로운 제목을 잡아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요 근래에 들어와서 반도체 섹터 4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피롭틱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요. 이 4대장 중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느끼는 괴리감, 그들만의 리그를 쳐다보는 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안에서 4대장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2분기의 수익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유자와 보는 자, 그들에 대한 차이. 함께 하신 분들의 피로텍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전략 함께 조금 나눠드리면서 2분기 전략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인원 어드바이저께서 네. 3월 압도적 실전 매매 결과 확인의 시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3월에도 또 실전 매매 좋았어요? 네, 저는 3월 시장이 정말 좋았는데 예, 좀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더러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은 제가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총 손익 그리고 실제 거래했던 모든 내역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실제 계좌 인증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텐데 단순히 자랑이 아닙니다. 동기부여 받으실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월 잘 누리셨군요. 네. 나인원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 아시다시피 손실 난 것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네, 주식하다 보면 손절해야죠. 손절 안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뭐 짧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서 더 좋은 종목. 반도체 가는데 M1 종목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자금 회전율을 좀 많이 높이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손절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잘 손절을 하고 기회 비용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갈아타서 더 큰 수익으로 남겨서 3월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예,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시장의 주인공이 반도체인데 우리 반도 형님의 코멘트도 궁금해집니다.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머니왕 2부 저는 진행이 마지막이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앵커가 올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 애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